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14년 5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조용한 이곳에서 갑자기 24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죠. 그들의 손에는 방패와 최루액이 들려 있었고 구호를 외치면서 조문객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심지어 조문객을 상대로 최루액까지 발포하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평범한 30대 남성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공권력이 개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무엇을 위해 죽은 이를 애도하는 이곳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이날은 34살이었던 고 염호석 씨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고인은 전날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당시 시신은 차 안 운전석에서 숨진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안에는 타담한 번개탕과 함께 유서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은 신속하게 자살로 종결됩니다. 염호석 씨가 남긴 이 유서에는 자신의 장례를 직장 동료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이 쓰여 있었고 이에 유가족은 장례 절차를 고인의 동료들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후 강릉에서 검시를 끝낸 시신은 강남의 장례식장으로 안치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장례식 첫날 발생합니다. 돌연 그의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던 것이죠. 고인의 뜻에 따라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려던 장례를 취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이송해 가족장을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 결정이 염호석 씨의 친어머니나 고인의 직장 동료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단독 의사에 따라 결정된 일이었다는 점이었죠. 이후 염호석 씨의 주검은 부산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대규모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고 조문객들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들어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유가족이 마음을 바꿔서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겠다, 가족장으로 하겠다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공권력이 한 사람의 시신을 위해 투입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장례를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에게 맡긴 건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염호석 씨가 죽기 전 그는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S 신고를 받아 각종 전자제품을 고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그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받는 급여와 처우는 형편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본급 120만 원 정도에 건당 수수료로 몇백 원에서 몇천 원씩 벌 수 있는 정도였죠. 이 때문에 고된 노동에 비해 정작 손에 쥐어지는 돈은 최저임금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3년 7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이 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염호석 씨도 여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가입된 이후부터 그는 업무를 배당해주는 콜센터로부터 일감을 거의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보통 기업들이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 노동조합원에 가입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렇듯 업무에서 거의 배제당하게 되자 염 씨는 삼성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죽기 2달 전인 3월에 받은 임금은 70여만 원, 4월에 받은 건 41만 원.
자살 당시 염씨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은 3,6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염호석 씨는 2014년 5월 아무 연고도 없는 강릉 정동진을 홀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노조 활동을 했던 이 삼성 서비스지회 조합원들과 부모님에게 유서를 남긴 채 낡은 차 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서에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고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나를 바친다. 나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부모님께 당부하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자신이 속한 삼성 노조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의 말을 남깁니다. 이후에 부모님은 이 아들의 유서대로 장례 절차를 노조에 맡기게 됐는데 문제는 삼성이 늘 주시하고 있던 이 노동조합원의 소속이었던 염씨의 죽음이 삼성 측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실제로 삼성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일감을 점점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노조 가입자가 많은 센터는 강제로 폐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에 문제가 되는 인력을 감시하고 있던 것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삼성 노조원에 가입했던 한 직원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러간 에버랜드에서 삼성 보안업체 직원들이 멀리서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지금 주말에 가족과 있으니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기록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도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니 믿었던 대기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대대적으로 수사되던 중 하나의 문건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약 6천 건의 삼성 노조 와해 문건으로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죠. 해당 문서 일부에는 노동조합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와해시키는 방법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기에선 생략을 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만약 이 노조가 삼성 노조가 쉽게 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 즉 말려주기라 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염호석 씨 이야기로 돌아가서 삼성은 염호석 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노조원들 사이가 더 굳건해지는 것, 단합이 강해질 것을 걱정했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추후 밝혀진 조사 결과 삼성은 숨진 염씨의 실종 신고가 있었던 2014년 5월 16일부터 경찰과 유착을 해서 염씨의 뒤를 밟은 것도 드러납니다. 당시 삼성의 하수인으로 일하던 경찰들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염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서 삼성 관계자에게 알려주었고요. 그가 자살한 이후에도 삼성에서 이거 가족장으로 진행하도록 합의를 좀 해주세요. 주선해주세요. 라는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염씨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당시 경찰은요, 이 아버지의 동선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이걸 삼성전자 서비스에 전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이 삼성전자 서비스 북부산 지점장은
그 염호석 씨 아버지가 이제 소식을 듣고 아들 주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다 잠시 머물게 된 단양 휴게소로 시간을 맞춰서 찾아갔고요. 그를 만나서 경찰 정보보안과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경찰과 함께 있는 가운데 장례비를 줄 테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첫 합의 제안을 아버지는 거절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계속 이동을 해서 아들의 시신이 있는 강릉에 도착한 뒤에 또 한 번 삼성에선 2차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렇듯 이렇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불안했던 삼성은 다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이 유가족 아버지의 지인을 찾아가서 이 염씨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게 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한시라도 빠르게 해결되길 원했던 삼성은 염호석 씨의 주검이 서울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한 5월 18일 오전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아버지를 강남의 한 호텔로 데리고 가서 위로금으로 총 6억을 제시했죠. 3억은 지금 줄 거고 나머지 3억은 가족장을 치르고 나서 주겠다는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진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불과 몇 시간 만에 삼성에서 3억 원의 돈을 보냈고 이 돈을 받자 아버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노조에다가 우리는 장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서 아들의 주검을 인도해 가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 조합원들은 저녁 7시에 예정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장례식장 앞에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죠. 왜 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가족장으로 하려고 하시냐. 삼성은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랬을 겁니다. 이에 여기서 그 가족장을 치르게 설득을 했던 아버지 지인 기억나시죠? 이 아버지의 지인이 모 경찰의 주문을 받고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조원들이 운구를 방해한다면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전화를 명분으로 해서 현장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보냈고 이렇게 240여 명의 경찰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염호석 씨의 시신이 무사히 이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압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여전히 발견되죠. 한 번에 그 신고, 그러니까 이 시신 운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신고를 듣고 이렇게 200명 이상의 경찰들이 여기에 투입되었다라는 것. 뭐 시신을 가져간다 안 된다 하며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고 염호석 씨의 장례식 모습은요, 사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과 대한민국 경찰이 유착한 관계로 만들어진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장례는 염씨의 유언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주검을 부산의 한 병원에 안치한 뒤 5월 19일 삼성으로부터 합의금 6억 원 중 나머지 3억 원을 직접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5월 22일 날 강원도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루 빠른 5월 21일 부산으로 바뀌더니 최종적으로 다시 하루가 앞당겨진 5월 20일 밀양의 화장시설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죠. 물론 그 내막에는 삼성 관계자와 경찰이 아버지에게 화장을 빨리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일정을 변경했던 사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5월 20일 밀양 화장장에도 최루액과 안전방패 같은 장비를 갖추고 출동했고 아버지가 화장이 끝난 후 아들의 유골을 가져갈 수 있게 돕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사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인가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은 지난 수십 년간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를 와해하려고 하는 온갖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삼성의 편의를 봐주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삼성에 손발을 했던 아주 추악한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찰이 대기업 삼성과 깊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물론 여러분, 전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을 싸잡아서 유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삼성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겠죠. 그들은 우리의 경찰이 아닌 삼성의 경찰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노조가 승리하는 날 장례를 치러달라는 힘없는 노동자 염호석 씨의 바람은 죽어서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